오늘은 나도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우리 원전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원전이 최근까지 잘 가다가 좀 주춤하다 싶더니 어제 장 막판에 이슈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제동을 걸지 않고 밀겠다라는 쪽에 이야기가 좀 전해져서 어제 장 막판에 원전주들이 특히나 BHI가 급등해서요. 네. 원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일주일 동안 미 대선 이후에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트럼프와 머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섹터가 아닐까.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접근하기가 좀 부담이 되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원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대 시대에 굉장히 현대라든지 미래에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원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원자력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전력 구매를 하겠다라는 계약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서는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원자력 쪽에 대한 계약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AI 쪽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전동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화석 연료에서 전기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원전 같은 경우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네.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은 봐야 될 때다 말씀 주셨는데 어제 강했던 BHI는 어떻게 보세요? 사우디양 수주 소식도 전하면서 더욱더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체 고가권이잖아요. 근데 그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 안의 특징이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서 네. 어떤 관점이실까요? 그죠. 잘 가고 있는 게 더 잘 가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BHI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약 4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수주 잔고 기준으로 봤을 때 8천억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복합 화력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 상승의 여력도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과도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전통 화석 연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 신규 진입까지는 어렵겠죠. 조금 괜찮나요? 이제 눌림이 나와주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시초가가 밀려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살짝 밀렸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눌렸을 때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원전 좋다 말씀하셨잖아요. 탑픽 어떤 종목 나올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우진엔텍도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기업들 많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원전 쪽에서 지금 SMR 쪽으로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대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뭐 BHI 같은 기업이 아니라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1,000억이나 2,000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주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지금 계속해서 협력 소식이 들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SMR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일할 수도 있는 직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설계보다는 만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뭐 TSMC가 반도체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설계를 하는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의 기업들이 설계를 해주고요. TSMC가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작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두산 에너빌리티 소형 모듈 원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2850원이 어제 종가입니다. 목표 주가 어디가 괜찮을까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000원, 18,000원 보면서 대응해 보겠고 우진엔텍이 탄력도 면에서는 좀 더 뛰어나더라고요. 그죠. 괜찮아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죠. 작기 네.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유지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원전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빼먹는 부분이 뭐냐면 원전 해체 시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이 지금 당장에는 규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해체 시장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우진엔텍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원전이 해체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원전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수명이 다하는 원전들은 해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 시장의 확대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원전 해체를 앞두고 있는 원전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네. 이것은 둘 다 원전 업종에 대해서는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해체 쪽에 네. 우진엔텍 두 번째 차 선호주로도 좀 볼 수 있겠어요. 최선호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진엔텍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어제는 건설 쪽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중소형 건설 상상상 진짜 상한가, 무더기 상한가 랠리를 펼쳤는데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이야기 나눠보자면 트럼프 그러니까 1월 20일자로 취임이 되잖아요. 그 취임식 전까지 좀 트레이딩 유효한 관점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선이 끝났죠. 네.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방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이지 않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범양, 건영 같은 경우도 자회사 중에 모듈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또 이게 남북 경협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 남광토건이라든지 일성건설 같은 기업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재무상으로 아직까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에는 만약에 주가가 꺾이거나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갈 경우에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 네. 그러니까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우크라이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부각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1,000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수혜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면 미국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전까지 트레이딩은 유효하다 말씀 주셨는데, 건설사를 뚝 떼어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언급하셨던 그 중소형 건설주 말고는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 흐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재건 사업 실시하게 된다면 국내 건설사 좀 그림의 떡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죠. 제가 좀 어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형 건설사 중에서 우크라이나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설사가 다른 업종이나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가 파생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TYM이라는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도 곡물 수출에 대한 리스크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어쨌든 농산물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 그런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우리가 재건할 때 들어가는 기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농기계 쪽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전쟁 이후에 통신망 인프라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5G라든지 통신 장비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좀 파생될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엮어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좀 중소형 주고 기존부터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건설사 안에서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인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짝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작은 기업 중에서는 저는 진성TEC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막 올라간 종목들 말고 예전부터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인데, 진성TEC 같은 경우는 뭐 탄력도는 살짝 떨어져요. 재미가 조금은 없는데 그래도 주가 흐름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성TEC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이 회사가 이제 하부 주행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굴삭기라든지 하부 주행체 밑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만드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소모성 부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미국의 캐터필라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매출에서 50%가 넘어갔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라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진성TEC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진성TEC가 탑픽이었습니다. 11,000원 목표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상화폐 빠르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널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 주식하는 우리들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눈길이 갑니다. 근데 원체 핫하다가 어제장에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쭉 빠지더라고요. 가상화폐 관련주 어떤 시각이세요?
네, 일단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좀 경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지만 매매를 하시는 입장에선 살짝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좀 챙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경계를 하면서 수익 네. 중이라면 비중 확보 쪽으로 그죠? 수익 챙기기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 탑픽 있어요. 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지금 네. 우리기술투자가 사실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증권사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두나무라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토스뱅크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눌림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탑픽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회복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 여부를 챙겨보면서 시장 바라보자 전략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